자, 2-1 삼각함수 중단원 마무리평가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각도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을 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먼저 한번 그림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라고 해볼게요. 즉, 우린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이만큼 크기가 바로 세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볼게요. 자, 4세타, 이 세타를 4배만큼 더 키운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동경이 정확히 뭐와 일치한대요? 세타일 때의 동경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4세타는 얼만큼이냐? 바로 이만큼? 아니죠. 바로 이 녀석이 언젠가 몇 바퀴인가를 더 돌아가지고 이렇게 접근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4세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때 이것은 꼭 한 바퀴가 아니라 어떤 특정 n바퀴를 돌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세타를 나타내는 것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차이는요, 정확히 같은 동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퀴수만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파이가 한 바퀴니까 이게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2n 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n은 정수다라고 조건을 표기해 줄게요.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는 3세타는 2n 파이가 되므로 따라서 세타의 크기는 3분의 2n 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의 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n값은 1이기 때문에 세타는 3분의 2 파이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될 거예요. 만약에 알파라는 동경과 각 알파의 동경과 각 베타의 동경이 있다 해볼게요. 자, 이 동경들이 있을 때 첫 번째 일치한다라고 해보자요. 그러면 두 동경의 크기는 서로 몇 바퀴를 돌리든 간에 한 동경에서 만나기 때문에 두 동경의 차이는 바로 2n 파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냐? 2파이는 한 바퀴이기 때문에 n은 바퀴수를 의미할게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이 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점 기준으로 반대, 즉 대칭에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 말은 무엇이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동경 알파가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알파가 이만큼이라면 베타의 동경은 바로 이만큼 되게 될 거예요. 또한 이 베타는 한 바퀴 돈 것이 아니라 몇 바퀴인가를 도는 다음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 알아둘게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두 동경의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동경의 차이는 정확히 지금 보니까 수평을 이루고, 수평이 아니라 서로 일자, 즉 바로 평각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두 동경의 각의 차이는 정확히 2n 플러스 1 파이만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파이, 3파이, 5파이와 같이 180도 단위로서 우리가 바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돌고서 평형만큼을 더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별개로 우리가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서로 두 동경이 X축 대칭을 이룬다 라고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X축 대칭을 이룰 때는 과연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알파 동경에 대해서 베타의 동경은 바로 이만큼이 될 거예요. 자, 바로 이만큼이 베타 동경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만큼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알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동경은요, 바로 정확히 2n 파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한 바퀴를 도냐, 두 바퀴를 도냐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을 이룬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 대칭을 이룬다. 그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이만큼이 될 거예요. 즉 어떻냐면 이만큼이 바로 베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만큼의 각도는 얼마일까요? 알파를 의미할 겁니다. 즉 따라서 이 경우는 이렇게 익혀줄 수 있습니다. 바로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어떻다? 2n 플러스 1 파이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6번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선생님과 한번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답은 구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보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가 52고 중심각 크기가 5분의 4파인 부채꼴 모양의 와이퍼에서 저 와이퍼가 지금 마디가 있는 게 40cm이기 때문에 저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그렇단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전체 부채꼴에서 휜 부채꼴을 빼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될 거예요. 자, 전체 부채꼴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50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4파이가 될 거예요. 휜 부채꼴은요, 반지름의 길이는 10이고요. 중심각 크기는 5분의 4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때 전체 부채꼴의 넓이를 S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가 됩니다. 즉 50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파이가 될 것이고, 자, 휜 부채꼴 넓이를 S2로 한다면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 이것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 바로 S1 빼기 S2의 값을 구한다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선생님과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답은 뒤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사인 330도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뭔가 우리한테 흔하지 않은 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나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사인 30도를 나타낸다. 어떤 각일까? 한번 우리 편하게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이 녀석을 그린다면요, 3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바로 이것이 될 거예요. 바로 이만큼이 330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만큼 남은 각도는 얼마? 30도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성악함수의 값을 보다 쉽게 구하는 방법, 저기 x축과 이루는 각에 대한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각의 크기는 30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4사분면 각이므로 정답은 음수가 붙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이와 같은 풀이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사인 330도는요. 사인 2파이 빼기 30도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왜? 2파이는 360도니까. 자, 그러면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정확히 사인 마이너스 30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30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위와 같이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외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음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값은 코사인 4분의 파이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값에 의해서 이 녀석은 루트 2분의 1이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3번 탄젠트 3분의 4파이 값을 볼게요. 자, 이 녀석 또한 우리가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본다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탄젠트 3분의 파이, 즉 따라서 값이 루트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 연습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빠르게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양수래요. 그렇다면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양수다. 이로부터 우리는 각이 제1, 오는 제4, 4분면 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음수,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탄젠트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각도는 제4, 4분면의 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얼싸 안코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좌표 평면이 이와 같이 있을 때 동경의 위치가 제1사분면이면 모든가, 제2사분면이면 사인만, 제3사분면이면 탄젠트면, 제4사분면이면 코사인 값만 양수를 취한다라는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사인 곱하기 코사인, 사인 곱하기 선생님 편의상 S와 C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음수고 그리고 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음수다 이렇게 문제상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걸로는 아직 각도를 유추할 수가 없는데 한번 두 가지 사례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약에 사인 값을 양수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도 무조건 음수가 될 거예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각은 제 2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사인을 음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코사인과 탄젠트가 모두 양수인데 코사인과 탄젠트가 양수이면서 사인은 음수인 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제2사분면 각만 성립한다라고 우리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 10번까지 하고서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첫 번째, 1번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예요. 자, 이거에 대한 풀이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쓰기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선생님 편의상 S와 C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의하면 코사인 제곱의 값은 25분의 16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때 코사인 값에 대해서 세타가 제3, 4분면이니까 코사인 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온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정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두 축이 있다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제3, 4분면 각이니까 이렇게 있다가 나면요 이만큼이 바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R분의 Y가 바로 사인 값이니까 R은 5, Y는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보니까 탄젠트 값이 주어졌어요. 탄젠트 세타가 3분의 2일 때 사인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무엇을 활용한다고요? 바로 정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정의가 아까는 사인 값을 구하는 거 제일 어려웠지만 이렇게 어떤 경우에서는요 더 활용도가 높다는 거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세타는 제3, 4분면 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3, 4분면을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동경에서 아무런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이렇게 X축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x분의 y예요.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3, y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r 값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3이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 r분의 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